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극도의 초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가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손절하는 분위기,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분위기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는 28일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나면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이 대장동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여론을 의식을 해서 성남FC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할 때는 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을 소위 수행원처럼 조폭두목처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28일 검찰 출석할 때는 변호사와 단둘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했습니다.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이 급한 게 아니죠. 이재명이 급한 것은 민주당 내부의 여론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왜 자신의 개인 비리인데 이렇게 민주당을 볼모로 잡고 방탄 볼모로 잡고 들어가느냐, 검찰에 출석하는데 왜 이렇게 40명이 넘는 대규모 의원들을 대동을 하느냐, 수행원처럼 뒤에 병풍처럼 둘러세우느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망하면 민주당도 같이 망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은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개인 비리이긴 하지만 자기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당원들이 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민주당이 방탄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논리대로라면 이재명은 계속해서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많은 의원들을 대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을 볼모로 계속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러면 당장 지금 민주당 내에서 들고 일어날 기세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게 두려운 것이죠. 이재명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뭐 국민도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다면, 집단 행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재명은 결정타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변호사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묘하게 설을 앞두고 또 설 연휴 기간에 조응천을 비롯해서 정성호, 뭐 반명도 있고 친명도 있습니다. 정성호는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최측근입니다. 다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이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대동하지 않는 것은 참 잘한 결정이다, 당당히 맞서는 것이다, 자신의 비리니까 자신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다라고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이 박수가 아픈 겁니다. 이재명 등을 떠미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안고 방탄으로 사용하고 싶고 또 그래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등을 떠미는 겁니다. 지금 친명조차 등을 떠미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등 떠밀려서 나간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의 등을 떠밀면서 이제 비명 반명 쪽에서는 슬슬 집단적인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움직임에 가장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문재인이 공천한 사람들입니다. 친문이 대다수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이제 이낙연계가 친문에서 생긴 것이고 또 친명계가 생겨난 것이죠. 원래 뿌리는 모두 친문이고 지금도 대다수는 친문입니다. 사의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주축이 된 정책 포럼입니다. 그런데 역시 친문,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의제가 며칠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포럼도 열었습니다. 그 다음 오는 31일입니다. 이재명이 아닌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모임이 발족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재명 뒤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재명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 현역 의원들에게 전화도 돌리고 또 전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들에게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날리고, 또 오는 25일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가장 꼴통들이죠. 가장 이 꼴통들인
철험의 의원들과 함께 오찬 모임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극도로 초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슬슬 내몰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뒤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거의 모두가 돌아서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아픈 부분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또 40~50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나왔다, 자발적으로 나왔다 라고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재명 혼자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박수를 치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빠르게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뀐 데는 민주당이 지금 방탄국회를 열고 있는데 국민들의 여론 너무나 따갑다. 슬슬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설 민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지금 지역구에 내려가서 다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재명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닐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볼모로 잡혀 다닐 거냐? 총선 선거 안 치를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마 미칠 지경일 겁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이게 지금 대안이 없고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미적거리고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물밑에서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비를 해서. 여기에 이제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참 이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 불난집에. 검찰이 성남FC에 관련해서 제3자 뇌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원재 TV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그래서 국회로 넘겨야 한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또 방탄을 하는지를, 민주당이 또 방탄하는지를 또 지켜보자. 국민 앞에서. 한동훈 장관이 또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의 성남FC 관련해서 비리를 상세하게 설명하자. 한동훈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이 성남FC 관련해서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남FC와 대장동 비리를 엮어서 28일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한 차례 더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또 체포동의안을 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의 비리, 대장동 비리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고 또 표결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미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부분,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일부분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이 대장동 일당이 4천억 원을 챙기는 이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받았고, 이재명이 모두 설계했고, 이재명이 모두 승인했고, 이재명이 모두 결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장동 이 김만배의 수익금 가운데서 428억 원, 이게 이재명 측으로 지분으로 할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었고, 그걸 아는 바탕 위에서 대장동에 특혜를 주는 부분에 이재명이 직접 승인하고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대장동 5명에 대해서 최근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최소한 이해충돌방지법, 더 나아가서 배임은 벗어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뇌물, 정치자금,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이 구속된 이유입니다. 그 부분으로까지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민주당이 굉장히 동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자신의 입으로 당당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등 떠밀려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등이 떠밀려서 검찰에 혼자 출석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검찰은 이제 확실하게 성남FC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두 가지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이 갈수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의 이 위기의 핵심은, 가장 핵심은 국민 여론보다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뭐 어쩌다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170석을 얻었습니다. 무더기로 당선이 된 겁니다. 자신이 당선될지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하다가 당선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재선이 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구도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뭐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그래도 정치를 선거를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알 겁니다. 이재명과 손절을 해야 되겠구나. 이재명과 손절을 당장 할 수 없다면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준비하는 분위기가 지금 설 연휴에 본격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은 극도로 초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서 28일 검찰 출석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의 리더십이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기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회에 또 나와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한동훈의 언어로 국민 앞에 설명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또 방탄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그래도 지금 바로 손절을 하기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당이 쪼개질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동요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으로 볼모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부터 지금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사지로 죽는 길로 계속 내몰리고 있고 이재명이 자초한 일이다. 민주당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